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이번 영상 주가 예상 시나리오 1월 14일 목요일 단타로 10% 수익 낼 수 있는 후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한 아래에 나와 있는 카톡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총 3종목입니다. 신원종합개발,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제주항공 총 3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지수적인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월달 들어서 급등을 했죠. 주가가 1월 4일날 그러니까 올해 개장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월봉 순으로만 봐도 이번 달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12월 달에도 10%가 상승을 했고 11월 달에는 무려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주가가 이렇게 월봉이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던 적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예전에 닷컴 버블 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이 흐름이 조금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거의 모든 코스피 종목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삼성 전기도 최근에 많이 가고 있고 삼성 SDI는 원래부터 주가가 많이 좋았던 거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거의 코로나 때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거의 2~3배. 삼성전자는 2배가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한 3배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좀 덜 하죠. 상대적인 상승률로 봤을 때 코로나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이 물론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코스피가 더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은 최근 3개월 동안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 보합 부근을 최근에 이제 그리고 있죠.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떨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제 생각에는 3100과 3200 넓게는 3000포인트까지 잡아야 되겠네요. 3000포인트 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않고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재상승 여력을 마련을 하려면 조금 쉬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주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LG전자도 좋았고 이제 그런 종목들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코스닥이 1000이 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오늘 뭐 세 종목 다 들고 오는 것도 다 코스닥 종목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제가 왜 신원종합개발을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어제 서현이화를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서현이화를 말씀을 드렸고 서현이화가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 이제 서현이와라는 종목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서현이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윤석열주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거의 폭등을 했죠. 제가 이전부터 토탈소프트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제가 찍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고 SGNG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SG 충방도 이제 그런 흐름하고 같이 엮여서 주가가 상승을 했겠죠. 서현이와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13% 가까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서현이와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다. 최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상 거의 최고 높은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일단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지지율을 민주당에서 이제 독주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가 다시 지지율 선두로 복귀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는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낙연주들 흐름을 한번 보시면 3부 토건을 보면 되는데 흐름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면 얘기도 했고 코로나 이익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 유력한데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친문 쪽에서 후보를 한 명 세워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낙연 현 대표도 아마 이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산중공업 정세균 총리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정세균 총리가 더 제가 보기엔 더 유일하지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현 경기지사와 겨뤄볼 수 있는 후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려원 종합개발 제가 왜 갖고 나왔냐면 윤석열 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재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 선두 거의 투톱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검찰총장이다 보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력만큼은 이재명 관련주 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윤석열 관련주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 종목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이 가장 좋았어요. 최근에 흐름도 좀 탔고 이 종목 오늘 22%까지 올랐고 시간외로 거의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재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적자인데 적자가 좀 심해서 테마주 하는데 실적 보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물론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 좋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베이스 전자는 말씀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는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 오히려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이 더 나중엔 나갈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보시고 항상 위험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원종합개발 유승열 관련주니까 지금 위치 나쁘지 않고 충분히 이렇게든 저렇게든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이라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델타테크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 제 영상이 여기 있네요. 다음 주에 꼭 봐야 할 종목 슈산 INT, 신성 델타테크, 인포뱅크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이때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랑 인포뱅크는 수요일부터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조금 저점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서부터 다시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제가 저번에 진에어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진에어 같은 경우에 원래는 대한항공 계열사였고 진에어가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을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LCC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됩니다. 에어 서울, 에어 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이었고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그 밑에 있는 LCC들도 자연스럽게 합병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주항공이 LCC에서 1위였는데 제주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아 보이게 됐어요.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다음으로 큰 어떻게 보면 항공사였는데 세 번째 항공사였는데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제주항공은 지금 4위로 밀리는 형국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티웨이 항공 거기하고 합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 항공 다 모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현금 확보를 해야 되고 경영 효율화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합병 이슈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고 합병 이슈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위치가. 그리고 합병 이슈가 없더라도 코로나 백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행객 수요 회복 이런 부분들 뭐 카지노 여행 화장품 뭐 항공 이런 게 이제 경기 회복주거든요. 제주항공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종목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은 좀 본의 아니게 길게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